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이비인후과의 교수로 있는 임기정입니다. 제가 대한항청각학회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그리고 청소년에 있어서의 그 노이즈 인듀스드 히어링 로스, 즉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소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큰 소리에 노출돼서 청력 소실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좁은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청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명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서 천천히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또 갑자기 짧지만 아주 강력한 큰 소리에 의해서 이런 난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청력이라는 것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occupational hearing loss, 즉 직업성으로 이 폭로돼서 오는 그런 소음성 난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음성 난청의 기준이 뭐고 유병률이 뭐고 정말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는지 또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홍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나 직장에서의 이런 직업성으로는 그런 소음성 난청에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례를 좀 보시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 소음성 난청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논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그 크로스 섹셔널 아날리시스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건형 자료와 비슷합니다. 논문에서는 12에서 19세에 있는 청소년들을 골랐고요. 1차는 1988년부터 94년까지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77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트 로스는 한 15에서 25dB 정도의 청력 소실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일드 또는 그거보다 더 큰 로스는 25dB 이상의 청력 소실이 있는 사람을 뜻하죠. 사실 이런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슬라이트 히어링 로스가 있다는 것도 이런 그 스피치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듣는데 수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 15dB 이상 청력이 망가지는 분들이 과거 14.9%에서 2006년도에는 19.5%로 상당히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5dB 이상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마일드 히어링 로스 이상의 난청이 3.5%에서 5.3%까지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 어느 정도 유병률이 청소년에서 있습니까? 하면은 과거에는 한 15%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20% 이상 되고 심한 난청은 특히 25dB 이상 되는 난청은 한 5% 정도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 두 피리어드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15%에서 한 20% 정도로 늘었죠. 그리고 유니라테럴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더 16.4%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부유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23.6%로 비교해보면 더 크게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크로스 섹셔널 아날리시스인데 같은 국건형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이 사람들은 6세에서 19세까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kg, 4kg, 6kg 있는 쪽에 노이즈의 노치가 있는 거를
더 자세히 본 논문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데피니션을 삼은 것이 이 저음에서는 15dB보다 좋고 뭐 정상이란 얘기죠. 근데 3, 4, 6kHz에서는 15dB 이상 그 저음에 비교해 봤을 때는 또 나쁜 거예요. 그리고 8kHz 이상에서는 다시 3, 4, 6보다 한 10dB 정도 더 좋은 이렇게 이 4kHz 노치가 있는 그런 거를 노이즈 인듀스드 히어링 로스로 딱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요즘에 통용이 많이 되는 그런 걸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6에서 19세까지 미국 아이들이 이것도 뭐 88년부터 94년까지 데이터니까요. 12.5%라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이 더 많고 어린아이들보다는 12에서 19세 아이들이 더 많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농촌 아이들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죠. 한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9년에 데이터인데 재미납니다.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소음성 난청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정상을 한 15dB까지 보면 이제 정상이 이제 노멀 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기준으로 노치 형태를 보이는 노치 모더레이트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노치 프로파운드라는 거는 이 노치 있는 부분이 저음보다 이제 25dB 이상 나쁜 경우를 이제 노치 프로파운드로 말을 하고요. 그다음 슬로핑 로스 그냥 쭉 떨어지는 또는 그냥 플랫하게 망가져 있는 거, 또 그렇지 않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뭔가 이제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꼭 섞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6가지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눠놓은 거에 있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이렇게 3세에서 19세까지 알아본 캐나다의 2,434명을 대상으로 한 그 서베이에서는 히어링 로스를 18세 이하에서는 20dB까지 그리고 19세 아이들은 26dB 이상인 거를 히어링 로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4 프리퀀시에서 다 나쁜 경우를 제했고 하이 프리퀀시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를 제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의 그 마일드 히어링 로스라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20에서 40, 19세 이상의 그런 성인 19세까지 해서는 또 26에서 40으로 약간 틀리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히어링 로스가 한 7.7% 정도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전체 영역에서 다 떨어지는 게 한 4.7, 하이 프리퀀시는 6%,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도 한 5.8%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유니라테랄이 이렇게 4.7% 중에 한 4.3%, 근데 바이라테랄이 한 0.4%. 그러니까 바이라테랄이 유니라테랄이 한 10%,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한 25%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여러 그 리퍼런스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대개 이제 15dB에서 이상 나쁜 그런 히어링 로스를 보이는 하이 프리퀀시 히어링 로스가 뭐 이렇게 12% 가까이 되고 또 26dB를 기준으로 하면 한 7%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걸 전체 히어링 로스로 하면 뭐 한 15%에서 20% 이런 식으로의 그 결과들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여러 분석을 해봐도 11.5%에서 한 15.8%까지 이 어덜레선스 그리고 영 어덜트에서 청력 소실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도 1.1 빌리언 영 피플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청각 소실, 소음성 난청에 위험에 처해 있고 특히 이제 퍼스널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클럽이나 디스코텍, 바 같은 데에서의 소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5dB의 히어링 로스, 이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괄목해서 봐야 될 건데, 이게 3.5%에서 5.3%. 아까 보여드린 그 미국의 국건형 자료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90년대에서 2005년 사이에 75%가 늘었고요. 유럽에서도 이런 그 퍼스널 오디오 디바이스, MP3 같은 거 사용하는 게 34%가 늘었다는 거죠. 2011년 정도에는 월드와이드하게 스마트폰이 470 밀리언이니까 100만 천만 4억 7천만 대가 팔렸다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스마트폰 시장으로 된 거죠. 이러한 결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있던 우리 청각세포들이 이렇게 뭐 꽃송이처럼 다 망가져 버리거나 결국에는 아예 그냥 실리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전자연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 들어요. 뭐라고 말하셨죠? 아이고 이거 뭐 아무 일도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개인의 그 망가지는 것부터 친구 또는 가족 그리고 소사이어티까지 점점 자기 고립화 또는 대화가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귀가 울리고 이명이 생기는 경우, TV를 크게 트는 경우, 배경소음이 있을 때 대화가 어렵다.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린다. 말소리가 웅얼거리고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듣기 어렵다. 할 때는 뭔가 청력 검사를 해보거나 유인과 선생님들의 컨설트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책으로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지고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장소들에서는 쉬아웃 룸을 가지도록 하고 이러한 장소가 있으면서 사용 가능한 걸로 알려라. 소음성 난청 보호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쉬아웃 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라. 그리고 이어플러그를 사용하고요. 특히 우리 군대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퍼스널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에서는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높은 소리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음악도 일정 크기로 연주가 되어야 되고 또 최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델파 기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도 지금 2017년 4월 23일 충계 학술 대회 중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년간 중고등학교에 3,000명 가까이를 실태 조사를 했는데 15dB 이상 초과되는 난청 비율이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거예요. 고주파수 영역을 포함하면은 16에서 한 18% 정도 됩니다. 미국의 통계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군 항공 장교들에게 소음성 난청이 한 36% 정도 있다든지, 그 지하철에서 소음성 난청이 한 6.2% 정도 있다고 이제 소개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없는데요. 우리 이 노이즈 인듀스드 히어링 로스를 말하는 한국에서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자가 연소금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여 한쪽 귀의 청력 소실이 40dB 이상 될 때 그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또는 다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보면 좀 더 자세합니다. 4kHz의 고음역에서 50dB 이상의 청력 소실이 인정되고 저음에서는 30dB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저음까지 고음까지 다 나쁘다는 거죠. 고음이 좀 더 나쁘고요. 그래서 직업력상 소음 노출이 그한 거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WHO나 이런 데서 정의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 사실은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음성 난청으로 의심되는 한 80명을 구성을 해봤더니 확실히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노화성 난청이 모양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산업연구원이나 재보상법 시행 영으로 보면 7.4%, 4.9%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을 충족하려면 4kHz 노치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의 난청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초기의 소음성 난청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주변부로 확산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보상받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더 그거는 좀 강화된 상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4kHz에서 소음성 난청이 있을 때 한 50dB 정도 청력 소실이 있고 그것보다는 8kHz에서 한 20dB 정도 청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의한 청력 감소는 2kHz 이상의 고음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반대편 귀도 절반에서 스키슬롭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소음폭로 과거력이 있으면 양측 귀 모두의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6km에서 청력 측정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제 6km에서 청력 측정을 자꾸 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례를 보고서는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소음성 난청을 볼 때 15에서 25dB까지 슬라이트 로스를 보는 경우가 있고 마일드 이상의 손실 25dB 보는 경우로 이제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한 11에서 15% 정도의 그런 소음성 난청을 이 청소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한 슬라이트하게는 한 10에서 12% 고주파수를 포함하면 한 16에서 18%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WHO에서 잘 쓰는 이런 소음성 난청이라는 게 0.5랑 1kHz에서는 15dB보다 좋은 청력인데 그것보다 고음에서 15dB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8kHz에서는 그것보다는 한 10dB 좋게 이렇게 회복되는 이 고음역 노치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미국 국권형 자료에서 이런 슬라이트 로스가 15%에서 20%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25dB도 한 3.5에서 5.3%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과거에 15%였는데 현재 20%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dB 이상 청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실제로 잘 보고 청력 검사가 필요하고 또 이 학교 생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5% 이상 되는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